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인 노예본입니다. 오늘은 로봇 테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키워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ETF로 어떻게 접근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로봇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입니다. 최근 CES 2026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면에 등장했고 여러 기업들이 실제 시연을 하면서 이제는 연구실을 넘어 현장으로 가는 단계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로봇을 AI의 물리적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 로봇 개발 플랫폼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로봇이 가능한 것과 로봇이 경제적으로 채택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흥분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가 로봇을 키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ETF도 성격이 달라지고 투자 전략도 달라집니다. 로봇 투자, 특히 휴머노이드는 왜 이렇게 빨리 투자 테마의 중심으로 들어왔을까요? 결국 AI가 현실로 들어오면서 다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AI가 말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몸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흐름을 업계에서는 피지컬 AI 또는 인보디드 AI로 설명합니다. CES에서도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전략이 다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서 로봇을 현장에 붙여서 실적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플랫폼과 표준, 즉 로봇 생태계의 운영체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중국은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강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중국 공업정보부 가이드라인에서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핵심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축을 대표하는 KODX ETF 3종을 같은 틀로 비교하고 마지막엔 투자 성향별 조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 3개 ETF를 먼저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ETF는 3개입니다. 기준은 자료에 적힌 것처럼 2026년 1월 16일 KRX 장마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더 좋다가 아니라 어떤 성장 동력을 먹고 움직이느냐예요. 1. 코덱스 로봇액티브는 실적 기반입니다.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로봇 자동화 생태계에 포지셔닝이 잡혀 있어요. 2.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 표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로봇 생태계의 플랫폼을 누가 장악할지가 핵심이죠. 엔비디아가 로봇 개발 스택을 확장하는 뉴스가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3.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책 드리븐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색채가 강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ETF가 어떤 논리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로봇액티브입니다. 이 ETF의 핵심 메시지는 자료에도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어요. 테마가 아니라 추세형 성장. 수익률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년 124%, 6개월 75%, 3개월 42%, 1개월 14%. 이건 단발성 뉴스로 점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올라온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한국 로봇은 실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느냐?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자동화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최근 한국 정부도 제조업 AI 전환과 로봇 온 디바이스 AI 투자 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로봇과 자동화 기업에 장기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머노이드만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전체의 돈이 로봇 생태계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ETF 안에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들어있길래 이런 성격이 되는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성 구조를 보면 3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영역 동로봇 중심의 대형 자동화 축, 감속기 모터 센서 AI 같은 핵심 부품 진흥화 축,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같은 공장 투자 사이클 축. 이게 중요한 이유는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도 시장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그 과정에서 공장 자동화 부품 AI 플랫폼은 계속 수요가 생깁니다.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추세 유지의 조건인 거래대금과 제조업 업황 및 투자가 계속 받쳐주는지. 2. 리스크로는 단기간 많이 오른 만큼 좋은 뉴스에 더 오르기 어려운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액티브는 코어로 2대, 매수는 분할이 기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접근 논리가 완전히 달라요.
미국 휴머노이드 ETF는 숫자부터 다릅니다. 1개월 3.12%, 3개월 10.64%, 6개월 29.34%. 한국처럼 폭발적이라기보다는 완만하지만 방향이 살아있는 우상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미국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건 로봇 생태계의 표준과 플랫폼을 치려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로봇용 모델 시뮬레이션 개발 스택을 계속 발표하면서 범용 로보틱스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식의 방향성을 보였죠. 즉, 미국은 휴머노이드를 한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 전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구조를 보면 단순히 로봇 회사만 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상위에는 로봇 AI 연산 플랫폼에 엔비디아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휴머노이드가 늘어날수록 몸체도 중요하지만 두뇌에 해당하는 연산 모델 시뮬레이션 쪽이 강한 힘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CES 2026에서도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고 엔비디아는 로봇 개발 플랫폼을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넓히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공장 배치의 현실 조건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작업을 12일 내에 학습할 수 있어야 투입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이건 상용화가 될 것이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경제성이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ETF를 들고 갈 때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로봇 플랫폼 시뮬레이션 개발 툴이 산업 표준으로 굳어지는지, 물류, 제조 부문에서 실제 현장 배치가 늘어나는지, 3. 기대가 과열되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점. 정리하면 미국 ETF는 장기 기술 옵션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은 가장 변동성이 큰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당일 4.33% 시가가 저하였고 고가 근처에서 마감했죠. 이 패턴은 한마디로 매수 우위입니다. 단기 자금이 들어오면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습니다. MIT 가이드라인에서 휴머노이드를 핵심 혁신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트릴리언 달러 규모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도 언급됩니다. 또 흥미로운 건 중국이 데이터 문제를 풀기 위해 훈련 센터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 로봇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온 점이에요. 이건 정책 인프라 데이터 상용화로 이어지는 중국식 접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ETF는 상승 속도가 빠른 만큼 조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실적보다 정책 이벤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기술 규제와 미중 갈등, 중국 내 경기 및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정책 기대감이 꺾일 때의 속도. 여기서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중국은 기술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1. 단기 모멘텀에 의한 거래대금 이슈 동반 시 짧게 매매하는 패턴. 2. 중기 투자로 진행할 때에는 분할로 들어가되 비중을 과하게 두지 않기. 그리고 로봇이 가능해지는 것과 경제적으로 채택되는 건 다르다는 경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론은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세계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투자 판단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ETF를 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표보다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로보택티브는 이미 벌고 있는 돈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 관리가 좋고 코어 자산 역할을 합니다. 미국 휴머노이드는 표준과 플랫폼을 잡는 게임입니다. 빨리 오르기보다는 길게 가면서 산업 표준이 될수록 강해지는 구조예요. 중국 휴머노이드는 정책의 순발력입니다. 가장 빠른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핵심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로봇 투자에서 안정성을 원하나, 성장 옵션을 원하나, 순발력을 원하나? 그 답에 따라 다음 슬라이드의 포트폴리오 모델이 결정됩니다. 자료에는 안정형, 균형형, 공격형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비율보다도 운영 규칙까지 같이 말해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1. 안정형을 선택하면 로봇 액티브 70%, 미국 30%로 배정. 중국 비중은 아예 안 두거나 이벤트 때만 소액으로 투자하는 리밸런싱은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고 과열시 비중 줄이기를 실시하는 것이 안정형입니다. 이 균형형에는 한국 40%, 미국 30%, 중국 30%로 가장 추천하는 안입니다.
규칙으로는 중국은 상승할 때 늘리는 게 아니라 조정에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방지 1에 실시하되 급등락 시 수동 조정하는 것이 균형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3마지막으로 공격형을 보겠습니다. 중국 50%, 미국 30%, 한국 20%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규칙으로는 손절 및 분할 매수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목표는 큰 수익이 아니라 쥐의 포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로봇 산업은 기대가 커서 뉴스에 흔들리기 쉬우니 올인보다는 테마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결론을 아주 선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세 ETF 중 무엇이 더 좋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단계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가입니다. 한국 이미 벌고 있는 로봇 실적, 미국 표준을 만드는 로봇 플랫폼 기술, 중국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 정책 이벤트.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술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규모 재택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경제성, 안전, 현장 인프라 같은 현실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봇 테마는 단타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분산해서 담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댓글로 나는 안정형, 균형형, 공격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남겨주시거나 추가로 분석할 ETF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